네, 지금 스튜디오에 특별한 분을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 비속어 논란이 불거진 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 참 이런저런 말이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종합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 분을 모신 건데요. 노무현 대통령 연설 비서관을 지낸 분입니다. 강원국 작가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려운 걸음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어려운 걸음이었습니다. 나올까 말까. 나올까 말까. 왜 특히 고민하세요? MBC라. 왜? MBC가 왜 어때서? 요즘 분위기가. 왜 그러십니까? 자, 이렇게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작가님이 설정하는 대통령의 말, 모름지기 대통령의 말은 이래야 된다라는 아마 그 설정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비춰볼 때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의 말은 영이 서야죠. 영이 서려면 권위가 있어야 되고요. 권위가 있으려면 저는 어떤 실력과 신뢰가 있어야 된다. 그 자발적으로 따를 수 있게. 예, 개인적인 좀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때 실력이라는 건 뭐 컨텐츠, 그러니까 말의 내용, 말하는 방식 다 포함하는 거고요. 그거에 따르는 어떤 듣는 사람, 국민들의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실력도 없고 신뢰도 없으면 권위가 안 생기고요. 그러면 이제 권력만 남는데 그럼 권위적으로 비치는 거죠.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영이 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은 어찌 보면 말로 국정을 운영하는데 그 말에 영이 서지 않으면 씨알이 안 먹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말에는 실력도 신뢰도 없다 이런 평가십니까? 아니요, 원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요. 윤석열 특정인을 거론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평가해 주신다면? 네?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좀 전에 질문 드린 거 똑같은 지금 답변이신 것 같은데. 굳이 뭐 제 입에서 누구 뭐 그 말을 끄집어낼 그 아마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니까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 여기서 이제 가장 그 뜨거운 이슈 뭐 비속어 뭐 뉴욕 발언 같은 경우는 뭐 좀 섞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좀 일반화해서 좀 한번 좀 진단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일전에 이제 조응천 의원이 바로 그 자리에 앉으셔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뉴욕 발언에서 EXX 이것 관련해서 검사 생활 한 10년 하면 다 그렇게 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억울해할지도 모르겠다. 그죠? 아마 뭔가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제 해석이고요. 조응천 의원의 이제 말이 아니라 입에 붙다 보니까 아마 자기 문제의식이 별로 없었을 수도 있다. 아마 이런 취지의 이제 그 분석인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작가님은? 억울할 수 있죠. 근데 그 본인이 이제 그 대통령이 됐다는 이제 자각을 못했다는 것은 이제 달라져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검찰의 언어가 있고 이제 대통령의 언어가 있는데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지지 않은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것이고요. 이게 나다. 내가 이게 윤석열 다움이다. 근데 국민들은 또 대통령 다움을 원하거든요. 기대하고. 윤석열 다움이 아니라 대통령 다움. 윤석열 다움 좋다 이거죠. 그건 그대로 유지하되 예. 대통령 국민들이 기대하는 어떤 대통령 다움에 대한 반응.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뭐 오랜 세월 이제 뭐 품위 있고 막 격조 있는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환경들이 아니었다. 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그게 이제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내 말이 바뀌지 않더라. 그렇지만 나는 국민들의 어떤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맞추기 위해서 무진 노력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노력을 하셨어요. 그 말을 준비하고 또 그 말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을 보고 그것에 또 다시 그걸 반영해서 다음 말을 잘하기 위해서 또 준비하고 이런 걸 끊임없이 노력하셨거든요. 그래도 잘 안 바뀌는 게 말입니다. 말 버릇이라는 게 사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말 습관이 무서운데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다변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말을 참 많이 하신 분으로. 근데 그렇게 많은 말을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국민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사후에 체크를 하고
거기서 반성 지점 찾아서 고치려고 노력하고 이랬다는 말씀이십니까? 당연하죠. 늘 복귀를 하시죠. 그래요? 아, 이 말은 내가 잘못했다. 음. 아, 이 말 했어야 되는데, 아, 이 말 다음에 어느 계기 해야 되겠다. 늘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오다가 어떤 경우에 이제 우리 연설비서실 쪽으로 아, 내가 이 말 깜빡했는데 이거 좀 메모해뒀다가 다음에 언제 반영을 해달라.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분은 자기 말을 이렇게 복귀하시는구나. 그리고 뭐 반성할 거 반성하고. 예. 그러니까 후회에 그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반성을 해야 말이 발전합니다. 다음 말을 준비하게 되고요. 이제 그런 면이 있으셨고 반응이 아주 안 좋을 때는 바로 사과하셨죠. 네.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면. 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뉴욕 발언이 나왔을 때 대통령실의 첫 번째 해명이 뭐였냐면 사적 발언이었다 이거였거든요. 이게 그 성립 가능한 논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대통령이 되는 순간 아니 대통령이 아니라 모든 공직자는 사적 발언은 없습니다. 모든 발언은 공적 발언이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사고가 나고 실수가 일어나는 것은 자기가 사적인 자리라고 생각한 자리에서 사적 발언이라고 한 말에서 항상 사고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순간 자기가 공인이라는 걸 망각하는 거죠. 여기는 사적인 자리가 없는데 사적인 자리라고 잘못 생각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예. 저는 대통령의 사적인 자리는 뭐 내실에서 배우자와 있는 시간 말고는 사적인 시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또 그 모든 발언이 사실은 공적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받아들이는 국민 입장에서는. 아니 국민이 그냥 공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공적인 거예요. 그거를 무슨 사적인 거라고 우긴들 그 본인의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들이 받아들인 인식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인식하면 그게 맞는 거죠. 예.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그 어법 중에 우리가 이제 흔히 그 세간에서 말이 짧다 이런 그 표현을 쓰잖아요. 뭔가 약간 반말투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것이 어떤 대민 접촉면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거 안 바뀝니다. 아마 방법은 말수를 줄이시는 방법밖에. 그런데 윤석열 않을까. 대통령 입장에서 그게 어떤 친근감의 표현을 아마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게 보세요? 이제 윤석열 다움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윤석열 다움이다. 네. 근데 이 대통령의 말은 국민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예. 검찰 그 아랫 사람들 놔두고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죠. 근데 그게 좀 고치기 어려울 것 같고. 예. 기본적으로 그런 반말 자체보다 그 반말을 하는 본인의 어떤 태도, 자세, 국민을 대하는 입장 어떻게 생각하느냐. 국민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 그럼 반말이 나올까요? 근데 하긴 그 제가 질문 드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날에 이제 과거에 이제 역대 대통령이 청와대 어린이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할 때 그 영상을 보면 대통령이 이제 할아버지잖아요. 어린이 입장에서는 대통령 할아버지. 할아버지인데도 어린이한테 꼬박꼬박 존대를 썼던 장면이 떠오르네요. 이랬어요, 저랬어요. 대통령이 이제 어린이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에서 준해서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본다면. 그러면 대통령은 눈앞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뒤에 있는 그 언론과 국민과 역사 앞에서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다 근데 이제 여전히 이제 눈앞에 보이는 사람만이 나의 청중이고라고 생각을 하면 아직은 적응이 안 되신 거죠. 그런 면이 있겠네요. 네. 내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 엄청나게 많은 국민이 다 보고 있다는 생각을 못 한다. 다 보고 있고 내 말은 또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역사까지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제가 지금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철저하셨어요. 그런 걸 다 염두에 두고 특히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기도 하신 분이에요. 지금 듣는 사람보다 역사에 남는 내 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를 정말 조심하고
하고 이렇게 하셨죠. 그러면 연설하는 거 말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뭐냐면 어디를 방문해서 그냥 뭐 가볍게 이야기를 주고받는다든지 이런 장면 한번 그런 가정을 해보면 여기서 대통령이 어떤 말 할지도 미리 준비를 합니까? 일반적으로는? 모든 대통령의 말은 준비를 합니다. 그래요? 물론 대통령이 그걸 뭐 참고하시거나 안 하시건 간에 말씀 자료와 모든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모든 계기에는 준비된 말이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어린이집에 방문해서 뭐 걔네들이 뭐 이런 표현도 다 썼는데 이게 뭐 그러면 그 밑에 그 참모진이 준비해서 올린 내용은 당연히 아닐 거 아닙니까? 그걸 안 보시는 거죠. 안 본다. 예, 야, 나 알아서 할게. 뭐 그런 걸 뭐 이렇게 준비해서 가고, 그러니까 본인의 말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에 어떤 자부심이 나 말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뭐 검찰에서 얘기할 때와 이거 국민을 상대로 할 때는 내용의 범위도 넓고 대상도 정말 그 다양하고 그래서 준비된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이 오고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늘 그 기대 반응과 이런 파급 효과까지 생각하고 준비된 말을 해야죠. 즉흥적으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준비된 말은 개인적인 말이라기보다는 이제 조율이 되고 그렇죠. 거기에 이제 그 말 안에 어떤 정책도 담기고 모든 게 반영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세간의 화제이자 논란이 됐던 이른바 출근길 문답 도어 스태핑 있잖아요. 그 발언도 한번 쭉 지켜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도 밑에서는 그 보고를 올리지만 거의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떤 설화가 빚어진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세요? 당연히 보고도 하죠. 예상 질문 당연히 하지 않기 질문 보고하고 답변 자료까지 다 드리고 아마 그 기자들에게 취재도 할 테고요. 어떤 거 물어볼 건지. 당연히 그건 대통령실 참모들의 역할이죠. 그런 거 할 텐데 거의 그 준비된 걸 공부하고 이런 거를 안 하시지 않나. 최근에 좀 약간 바뀌긴 했다고 하는데 또 너무 정해진 발언만 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받아들인 결과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 요즘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뭐 얘기하고 싶은 거 하시고 하기 싫은 건 안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그 참 그 도어 스태핑 그 취지는 참 좋았는데 계속 그러면 과연 저거 계속 하는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죠. 바로 그 지점에서 대통령의 말의 어떤 그 정도라 이게 참 그 어찌 본다면 어리석은 질문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때로는 말을 아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어떤 그 흉금을 털어놓고 진정성 있는 말을 막 털어놓아야 될 때가 있는 거잖아요. 이걸 사실은 어떤 인류적인 기준을 잡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말의 어떤 정도, 양의 정도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말을 많이 하시는 편이죠. 양은 양은 많다. 충분히 많이 하시는 편인데 저는 이제 뭐 늘 얘기하고 제가 연설문 쓸 때도 담았던 건데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있고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고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해야 하는 말이 있는데 하고 싶은 말씀은 뭐 많이 하시는데 그 뒤에 듣고 싶은 말 또 대통령으로서 해야 하는 말 그 시기에 그 타이밍 놓치지 않고 해야 하는 말 이런 것들은 좀 너무 적지 않는가. 그러면 부족하지 않는가. 연설 내용으로 한정하면 어때요? 연설 내용으로. 그 연설을 사실은 이제 제가 모신 분들은 본인들이 직접 다 구술하고 고치고 다 작성을 하는데 이제 대통령에 따라서 다르죠. 준 대로 그냥 읽는 경우도 있고 또 대통령이 갖고 있는 컨텐츠가 빈약하면 밑에서 이제 준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떤 경우인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대통령 취임사에서부터 유엔 기조연설까지 그 또 광복절 경축사도 마찬가지인데 보면 연설을 하면 항상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자유거든요. 예.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글쎄, 저는 좀 컨텐츠가 빈곤하지 않은가. 그리고 자유라는 것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자유인지를? 누구를 위한 자유? 이 자유라는 게 무슨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부터 시작해서 뭐 질병과 빈곤으로부터 자유도 있고 소수자의 자유도 있고 또 강자의 자유, 시장 경제에서 자유도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자유인지 누구를 위한 자유인지 그런 게 구체적으로 모르겠어요. 그냥 추상적으로 이렇게 자유 하시는데 예, 그게 뭐 유엔에서도 그런 거 같고 다시 읽어봐도 어떤 자유인지를 세계 시민을 위한 자유라고 또 유엔에서 그러시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얘기도 필요하긴 한데 그러면 연설문을 일단 작성하는 실무선에서는 대통령께서 그렇게 강조하시는 자유가 도대체 뭡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구술해 주시면 저희가 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못 합니까? 그걸 지금 못 하는 거죠. 근데 아마도 알겠죠. 그렇게 구체적으로 여쭤봐도 별 대답이 안 나올 거라는 걸. 그렇게 보세요. 그 정도 감도 없이 어떻게 연설비서관 하겠습니까? 그런 겁니까? 아니 있으면 얘기했겠죠. 알겠습니다. 비속어 논란에서 핵심 문제는 뭐라고 보세요?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이게 핵심 문제일까요? 저는 그 앞에 EXX? 예. 아니 그 부처님이 10가지 죄 짓지 말라고 한 중에 말로 죄 짓지 말라는 게 4가지인데요. 그런가요? 그 말의 죄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셨는지 망어가 거짓말이고요. 기어가 교묘하게 속이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양설이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거예요. 뒷담화하고 여기서 한 말 다르고 저기서 한 말. 마지막 뭐 4번째가 그 악구라고 폭언입니다. 욕설. 근데 이 4가지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부처님이 그랬어요? 네, 부처님. 네. 그럼 많이 생각해보면 4가지가. 그럼 4가지가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 뭐 그렇다는 얘기죠. 부처님이 그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발언에서부터 그 뒤에 해명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보면 그 4가지가 다 지금 포함되어 있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아니 그건 뭐 듣는 분들이 판단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이걸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연설 비서관을 하시면서 당연히 또 어떤 연설 비서관으로서 반응도 당연히 체크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대통령의 삐끗한 말 한마디 표현 하나가 국민 정서나 국민 여론에 그렇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도입니까 사실? 그게 전부죠. 전부다 오히려? 네. 근데 이제 그 말 안에 사실은 정책이 담겨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엄청난 영향을 그렇죠. 미치죠 국민에게. 근데 그거는 계속 별로 없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 대통령 의제를 만들고 그렇죠. 그런 걸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런 주도권은 없고 괜히 이제 말들 하고 나면 늘 뭐 이렇게 뭘 변명해야 되고 이렇게 그래야 되니까 문제죠.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다 돼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에게 해석을 몇 가지 맡겼는데 지금 아마 다 해석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 연설 비서관을 지낸 강원국 작가였습니다.